많은 분들이 증거를 잡으실 때 실수를 하세요. 모텔 결제네요, 둘이서 밥 먹은 사진, 통화네요, 카톡네요, 이것만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빼박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챙겨야 할 거는 바로 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소송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거나 배우자의 외도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배우자가 철저하게 카톡 내용도 다 지우고 블랙박스 내용도 지우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따라다녀야 하는데 내가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흥신소, 탐정을 써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고용하는 경우에 업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단위로 한 300~400만 원 이상은 좋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말 한마디로 결정적인 불륜 증거를 잡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불륜 증거라고 갖고 오시는데 객관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첫째, 배우자의 모텔 결제 내역,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금전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모텔을 결제했다, 남편이 모텔을 갔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는데 상간녀와 같이 모텔에 갔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간녀가 나는 안 갔다 라고 했을 때 이 증거만 갖고는 확실하게 승소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전 거래 내역도 마찬가지인데 불륜으로 의심할 수는 있지만 금전 거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륜인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배우자와 상간자가 단둘이 밥 먹은 사진, 차 마시는 사진, 또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통화 내역, 그리고 카카오톡을 자주 주고받은 내역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객관적인 불륜 증거는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동료 사이에서도 단둘이 밥 먹거나 차 마실 수는 충분히 있긴 있는 거거든요. 의심스럽긴 하지만 확실하진 않다. 셋째, 주변 사람들이 불륜을 목격했다라는 진술, 주변 지인들한테 얘네 둘이 불륜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증거를 내면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진술만으로도 불륜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면, 나는 상간녀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를 상간녀를 만들라고 불륜했어요 라고 얘기해서 진술서를 써주면 내가 상간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주 객관적인 증거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일까요? 우리가 이 실무에서 많이 쓰는 증거들을 보면요, 보통 배우자의 휴대폰과 관련된 증거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봤는데 거기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의 내용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자기야, 보고 싶다 등등 누가 보더라도 연인 관계로 보이는 내용의 대화가 있다, 또는 성적인 대화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확실한 불륜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블랙박스죠. 블랙박스 영상을 봤더니 거기에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차를 타고 모텔을 들어가는 장면이 있더라, 아니면 배우자가 차를 타고 가면서 블루투스로 상간자와 통화를 하는데 이 통화의 내용이 되게 부정한 대화이다, 이제 이런 경우도 확실한 빼박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휴대폰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게 항상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륜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에 있는 상간녀와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를 항상 그때그때 삭제를 한다라든지,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SD카드를 빼놓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증거를 확보를 할까요?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차량 블랙박스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나는 그 장면을 촬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따라다니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때는 이제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상간자에게 연락을 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자백을 받는 것입니다. 불륜 자백을 받으려면 상간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추궁할 수도 있고요,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자나 카톡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문자나 카톡을 받잖아요, 그럼 상간자는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서로 말을 맞출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솔직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자백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상간자에게 자백을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몇 가지 의문점을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이 녹음하는 거 불법이 아닌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혀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과 상간녀가 통화하는 거를 내가 몰래 녹음을 했다, 뭐 이러면은 이거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거든요. 근데 내가 상간녀와 대화를 하는 거를 내가 녹음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녹음한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소송에서 증거를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자백만 갖고도 승소가 가능한가?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사실 판단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면 자기가 불륜을 했다고 말할 리는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가 나 불륜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상간자들이 과연 자백을 할까?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제 경험상 많은 상간녀, 상간남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자백을 이끌어내냐라는 거거든요. 자, 상간녀에게 전화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 김민수 씨 아내인데요, 저 혹시 김민수 씨와 불륜 가졌나요? 이렇게 물어본다 라고 하면 상간녀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잡아댈 공산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 전화를 한 아내도 의심은 하고는 있지만 이 불륜 관계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데요, 오해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김민수 씨 유부남인 거 뻔히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알면서 모텔을 가고 날마다 카톡으로 사랑한다라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증거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상간녀 입장에서는 지금 아내분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최대한 그래도 인정하고 사과를 해서 여기서 그래도 문제를 조금 덜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백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의뢰인인 제 아내분이 어느 날에 남편이 베란다에서 상간녀와 전화통화로 애정 표현을 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상간녀의 이름을 남편이 불렀는데 아내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불륜 관계라고 확신을 했죠. 이후에 아내는 남편 핸드폰을 봤어요. 그래서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확인을 했죠. 근데 뭐 상간녀와 나는 뭐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내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불륜이 맞는 거는 100%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증거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셨죠. 여러 가지 상황상 남편과 상간녀를 뭐 따라다닌다든지 뭐 탐정을 고용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자백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내는 제 조언에 따라서 바로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고요. 결국 상간녀로부터 불륜을 저질렀다, 죄송하다 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이 녹음 파일을 의뢰인인 아내분께 전달을 받았고 이거를 주요한 증거로 해서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받는 승소 판결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또 자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간녀에게 전화하기가 좀 그런데 남편에게 불륜 자백을 받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남편이 불륜 관계가 맞다라고 얘기한 내용을 뭐 녹음하거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대화한 거, 이것도 충분한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상간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배우자의 자백이 갖는 증거의 가치는 상간자의 자백보다는 조금 낮아요.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남편과 아내가 짜고 상간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능성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조금 엄격하게 보는 판사님이라고 하면 단순히 남편의 자백 또는 아내의 자백만 갖고 상간녀, 상간남의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간자에게 일단 자백을 먼저 한번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에게 자백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간자에게 전화를 해서 다 알고 있다, 증거 다 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상간자가 정말 이분이 다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간자에게 자백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증거가 없어서 괴로우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불륜에 의심되거나 지금 막 불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당장 더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배우자의 외도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작가, 이혼 전문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당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슬프고 화도 나고 자존감도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지난 결혼 생활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리고 이런 감정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표현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가 멈춰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감정은 그대로 표출된다고 해서 내가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만 크게 상처를 받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바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에 대해 생각을 하려면 먼저 배우자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겠죠. 남편이 바람을 피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일 겁니다. 대화 단절, 경제 관련 갈등, 섹스리스 문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그리고 남편이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대던 남편이 바람을 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이 나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불륜을 저질렀다. 이제 이 사실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왜 바람을 폈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책하지도 마세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고 나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저는 가장 먼저 포커페이스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커페이스라는 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남편의 바람은 어떤 핑계를 대던 나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남편이 바람을 폈을까? 내가 좀 더 잘했다면 남편이 바람을 안 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람을 피울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했어도 바람을 피웠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불륜은 발생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이 불륜을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혼을 할까? 아니면 혼인관계를 유지할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이 불륜관계를 어떻게 끊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야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런 포커페이스는 소송을 준비하는 데도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도 있죠. 반대로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바람핀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와서 내가 이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려면,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혹은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확실한 불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불륜 증거가 없다면 그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확실한 불륜 증거를 갖춰놓고 있다면, 그리고 이 불륜 증거를 활용해서 소송을 한다면 상대방 측에서 배우자나 상간녀가 어떤 잘난 변호사를 쓰더라도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확보하려면 포커페이스가 필수예요. 확실한 불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을 추궁하거나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 남편과 상간녀는 불륜 증거를 즉시 은닉할 거고요. 당분간은 행동을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너무 어렵겠죠. 또한 이혼 소송을 당할 것을 염려한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고 은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차분하게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 가압류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남편의 불륜 관계를 확인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카톡 대화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연인 간의 애정 표현이 다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혼하고 싶고 상간녀 소송도 하고 싶다. 지금 당장 남편과 상간녀를 찾아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일단 그렇게 하지 마시라.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정을 잡아서 이제 상담을 제가 드렸죠. 아내분이 확보한 카톡 대화를 보니까 성관계에 대한 표현은 없었지만 애정 표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아내분에게 상간녀에게 연락해서 유부남인 거를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가졌다라는 자백을 받아내라고 했어요.
연락을 해서 자백을 받은 즉시 남편한테도 연락해서 똑같이 자백을 받으라고 했죠. 왜냐하면 상간녀한테 먼저 연락을 하면 상간녀는 분명히 또 남편한테 그 얘기를 전할 거거든요. 둘이 말 맞출 시간을 주지 않고 동시에 바로 연달아서 전화를 해서 자백을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은 제가 조언을 드린 대로 상간녀에게 연락해서 유부남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가진 점에 대한 자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관계까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비슷한 내용으로 자백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이 녹음 파일까지 아내분에게 제공을 받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고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해서 이제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포커페이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포커페이스 유지가 쉽지 않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고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라면 더더욱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 넣어두시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카톡 내용을 보면은 분명 수상한데 명확한 애정 표현 같은 거는 없고 좀 애매한 상황. 모텔 결제 내역은 있는데 남편이 혼자 갔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 이런 애매한 상황일 때 다면 확실히 불륜을 증명해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작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이전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요,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거나 배우자의 불륜을 확실하게 확인은 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상담에서도요, 불륜의 정황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심증상 100%인데 명확한 증거가 없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런 경우에는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솔직히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 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럴 때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불륜 증거를 잡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이혼 소송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남편의 주민등록번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상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설령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간접적인 정보만 있어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간자의 휴대폰 번호예요. 보통 이제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요,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해요. 소송을 제기를 하고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요. 그 내용은 뭐냐, 통신사에다가 이 핸드폰 번호를 쓰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신이 오죠. 그러면 회신을 받고 법원에다가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상간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상간자의 초본을 떼보면 주소가 나오죠. 그걸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근데 그거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상간자의 동의도 없이 주민번호를 요청을 하고 또 그 주민번호로 어떻게 초본까지 떼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때 같으면 절대로 이런 거 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번호와 비슷한 것들이 상간자 명의의 계좌번호, 상간자 명의의 차량번호, 이제 이런 것만 있어도 관련 기관에다가 문서 제출 명령, 사실조회 신청 통해서 상간자의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륜 증거를 확보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불륜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눈으로 본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재판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걸어 나오는 거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사진을 찍어 놓거나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상간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우기기 마련입니다. 둘의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증거가 없으면은 상간녀가 남편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증거 수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 증거가 정말 확실한지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 라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를 남편이나 상간녀, 혹은 아내나 상간남이 알게 된다면은 이들은 갖고 있는 증거를 은닉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세 번째, 불법 녹음은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다라든지, 차에다가 불법 도청기 같은 거를 놓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녹음한다라든지,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는 증거 같은 경우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나 상간녀가 나를 고소한다라면은 처벌을 받아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불법 녹음을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배우자 휴대폰에서 비번 풀고 카톡이나 문자 보는 것도 불법이고, 배우자 차량에 가가지고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놓고 이제 이런 것도 불법이고, 녹음하는 것도 불법이고, 다 불법인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약간 좀 오해가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녹음 같은 경우는 그 불법성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해서 증거로 채택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건데, 카톡, 문자, 그리고 블랙박스 동영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거로 채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 같은 이제 민사나 가사소송에서는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이 되지는 않고 법관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증거로 쓸지 말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실체 발견이라는 이 공익적인 요청이 그걸로 인해서 침해되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더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불륜 증거를 확보해야 하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설령 약한 증거를 할지라도, 정황 증거를 할지라도 최대한 모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경우도 불륜 증거로 이제 많이 쓰이죠.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어떤 호텔이나 모텔에 방문했다라고 하면은 CCTV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은 최대한 모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상간녀와 남편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 장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같은 걸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 이걸 이제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탐정사무소에다가 맡겨서 이거를 촬영하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이 된다면 그 증거로 바로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확보한 증거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불륜 자백을 받아보는 겁니다. 상간자에게 불륜 맞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죄송해요 라고 말할 상간녀 열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상황을 갖고 추궁을 한다면은 상간녀 입장에서는 이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증거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불륜을 자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조금 약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백을 받아라, 그리고 이 내용을 녹음하라,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륜 증거 잡는 거 굉장히 힘들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잡는 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휴대폰이라든지 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해서 최대한 한번 증거를 잡아보시고 이후에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자백을 받아서 이 내용으로 소송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불륜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상간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법원은 오케이를 했는데 통신사가 통화 내역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 시원하게 통화 내역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을 하면 의뢰인들이 상간녀와 남편의 통화 내역을 좀 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 내역 조회 신청을 하면은 법원은 일단 오케이를 해줍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통화 내역을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통화 내역에 대한 조회 신청을 하면요, 법원은 일단 그걸 오케이를 거의 다 해요. 그런데 통신사는 이 명령을 받고도 통화 내역 제공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통신 3사가 이제 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개인적인 정보를 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취지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통화 내역을 확인을 하면은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뭐 새벽에 통화하고 길게 통화하고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못하니까 좀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통신사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통화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통신사가 과태료를 내는 거는 정당하다라는 이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몇 번 통화 내역 조회 신청을 해봤는데 이제는 주더라고요. 그럼 통화 기록은 어떻게 하면 조회할 수 있나요? 남편과 상간녀가 전화 통화를 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남편이 통신사에 가서 통화 내역을 떼달라고 하면은 1년치를 주죠. 아니면은 상간녀가 통신사에 가서 통화 내역을 달라고 하면은 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나 상간녀가 이 통화 내역 제공을 거부를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는 통신사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통화 내역을 1년치 주세요, 6개월치 주세요,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이 이거를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통신사에게 보냅니다. 그럼 통신사에서 이 통화 내역을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고 아내는 이 내용을 열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건 뭐 상간소송뿐만이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서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소송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신사에게 아무리 내 남편이랑 상간녀랑 불륜 저지르고 있고 나 지금 이혼소송 해야 되고 상간소송 해야 되는데 증거 필요하니까 통화 내역 달라라고 100번을 얘기를 해도 통신사에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통신사는 통화 내역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통화 기록만 있으면 상간소송 이길 수 있나요? 사실 통화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통화 내역을 뭐 몇 개월치가 있고 1년치가 있는데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도 전화 통화를 한 게 있어요. 1시간 동안 했어요. 물론 이게 부적절한 행동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원에서 얘기를 하는 부정행위라는 게 뭐냐, 부부의 정조 의무에 이제 위반한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관계를 가졌던지 뭐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껴안았던지 말로 사랑한다라고 했던지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통화 내역, 여러 번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런 부정행위가 입증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왜냐?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통화 내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서부적인 이제 정황 자료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확실한 증거를 일단 갖추고 있어요.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거를 알고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2024년도 뭐 1월부터 한 3월까지 정도 이렇게 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뒤로도 쭉 부정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한 증거는 없는 거죠. 이럴 때 2024년도 3월 이후에 통화 내역을 조회를 했는데 통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후로도 쭉 관계가 이어져 나갔다라는 간접적인 증거 정도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역의 의미는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불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증거는 뭔가요? 직접적인 이제 증거인 거죠. 우리가 지금 통화 내역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통화 내역이 아니라 만약에 통화 녹음이면 어떨까요? 남편과 이제 상간녀가 통화로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일 호텔에서 만나자 이런 대화를 만약에 했어요. 그리고 이 녹음을 우리가 이제 증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런 대화 내용이 있는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도 확실한 증거이고요. 아니면은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호텔에 들어간 거기 뭐 CCTV 영상이라든지 뭐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한 증거이고, 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내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서브적인 증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통화 내역 조회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통화 내역 그 자체만으로는 확실한 불륜 증거가 아니고 서브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불륜 증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상간소송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돈 안 쓰고 불륜 증거 잡는 법 3가지라는 영상을 게시해 뒀으니까 이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간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편히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